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기록하고 검증하며 플랜의 남자 차플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 주 시장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기사까지 뭐 좀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새로운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 주주님들 계좌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팔아야 하나, 조금 더 버텨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 역시도 좀 약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근데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한 가지의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왜 하는지, 그럼 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내가 왜 손절은 여기가 되는지, 여기서 익절하지 않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지, 좀 항상 그 기준을, 진입 기준을 먼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기록하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검증합니다. 그렇게 좀 약간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매번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목표했던 수익률, 뭐 월에 30%, 뭐 세 달 뒤에는 100%, 뭐 이런 식의 큰 목표 수익까지는 뭐 꾸준히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남자 차플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다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씩 좀 뉴스부터 차트까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3.5에서 3.75 5 연속 동결, 뭐 이런 기사들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동결보다 연준이 앞으로 바뀐 캐비닛 의장 체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조금 더 주목을 했거든요.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이런 3명 이상 소수 의견이 조금 나오긴 했고요. 의장 역시 물가 목표는 2%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을 제가 좀 실제로 들으면서, 그럼 금리는 뭐 다시 올리겠다라는 거야, 말이겠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 발언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워시 의장은 당장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는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경제 지표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좀 하셨거든요. 사실 오늘 FOMC에서 이 문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음 달 8월 달에 나올 비농업 고용 보고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2주차 3주차에 나오는 CPI, PPI,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발표들이 이제는 스스로 시장이 판단해라, 이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오늘 FOMC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조금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참 발표하고 기자회견 끝나고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형님이 한 새벽 4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강력한 보복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다우는 빠졌고요, 나스닥도 빠졌고요, 다 빠졌어요.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요, 4시간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인데 이 시간대가 새벽 2시, 4시가 2시에 이제 4시간 차트 갱신하잖아요. 그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장 마감 때까지 마이너스 1.26%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1.6% 별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결과 나스닥은 가장 민감하게 우리나라 코스피에 관련된 종목들, 뭐 하이닉스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지수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장 전체가 조금 다시 흔들린 겁니다. 이런 기사, 뭐 이런 동결 기사,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뉴스가 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기준 없이 내가 그냥 롱 탔으면은 여기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내가 여기선 이제 횡보하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 롱을 탔다라고 하면은 요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오늘 아침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진입하면 그냥 진입가요, 진입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힘들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시장을 움직이는 기준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단 배너 보시면 77번호 있거든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특히나 좀 약간 좀 단타 위주로 매수하시고 좀 약간 플레이 하시는 분들 함께 보내주시면 77 보내주시면은 제가 함께 시장을 보는 뷰와 여러분이 보는 뷰를 함께 같이 맞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그러면 오늘 최대 이어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보셨을까요? 삼성전자 실적 안 보셨으면 그거 안 되는, 그건 트레이더가 아니고 주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뉴스 실적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삼성전자 개장 시황입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호실적 5,700선 회복. 자, 이런 뉴스들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건 네이버 차트나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도 바로 보실 수 있는 뉴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삼성전자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71조, 영업이익 89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이 1813%. 어우, 전분기 비교하면 28%. 네, 장난 아니죠. 그렇게 영업이익은 56%까지 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간 네이버 차트에서 보면 약 4%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삼성전자는 계속 1년 동안 상승을 했고 고가 38만원 찍고 결국은 엊그제 빠졌지만은 결국 실적 뉴스에 힘입어 지금 반등 기지개를 피고 있다.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쉬워요. 야,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맨날 10%씩 움직이던 애가 빠진 거 이상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차트, 트레이딩뷰 차트로 좀 약간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11월, 12월 이 삼성전자 8만원, 7만원에서 11만원, 그리고 12만원 요 구간이 횡보하다가 2020년이 되자마자 변곡을 줘서 14만원을 찍었어요. 14만원 찍고 요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해서 다시 16만원까지 돌아왔던 부분들 2월달 3월달에 분명히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승 추세를 보면은 요 고가 38만원까지 12만원부터 요 상승폭이 233%라는 겁니다. 233% 돌아와서 230%인데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됐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11월, 12월 요때 3천선에서 횡보하다가 2월달에 4천선을 찍었어요. 2월달에. 그리고 나서 5천, 여기 6천, 뭐 7천, 그리고 고가 9천까지. 근데 이 돌림이 지금 어제 되돌림이 5,200선까지 되돌렸단 말이에요. 이 되돌림이 얼마 폭이냐? 자, 보시면 여기 고가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되돌림이 마이너스 43%. 여기 상승폭이 여기서부터 11월부터 할게요. 11월 4일부터 요 상승까지 (123%) 절반 돌린 거예요. 절반 이상 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께서 뭐 낙심하고 뭐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한국 시장 변동성은요, 도박판만큼 엄청나게 큰 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수천억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셔야 될까요? 아니요, 당연히 후자예요. 싸게 사서 요때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공포가 오면 누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해요. 실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수익 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3개월 뒤에도 살아남는 투자예요. 저희는 매일 실시간으로 기준 손절, 기준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차트로 돌아올게요. 오늘 시가 삼성전자 20만 4천원, 고가 22만 6천원, 저가 20만 2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떤가요? 순매도 포지션이에요. 순매도. 개인들은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사고 있는데 기관은 사고 있어요. 기관은 사고 있어. 펌핑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개미들은 아, 나 무서워. 팔아. 이러고 있다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던 분들이에요. 여기 17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38만원 요때가 아니라 뭐 한 요 정도 한 33만원 정도 33만원 정도에 사고 그 다음에 물을 한 27만원 정도에 해서 요 구간에서 27만원 정도에 탔어. 근데 오늘 아침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 근처 찍으니까 무서워서 요 22만원 찍는 이 10% 오르는 거 요때 그냥 던지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요때 요 구간에서 이거 먹으려고 매수하신 분들이 요때 한 10% 정도 수익 내려고 매수하신 분들이 요 조금만 움직여도 던진다라는 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평선 뚫렸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평선 올라타면 타야지. 여러분 올라탈 때 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여러분 또 이 공포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절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원에 샀다. 매수 포지션을 샀다. 얘가 여기 저가에서 한 20만 2천원에 샀다. 잡고 목표가가 5만 6천원. 요 이평선까지는 한번 보겠다. 그럼 손절이 어디야? 저가 뚫리면 손절해야죠. 저가 뚫리면은 뭐 12,000원, 뭐 19만원, 18만원 요 부분에서 손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익비를 보시면 요 손익비가 훨씬 크잖아요. 내가 6만원 먹기 위해서 14,500원을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기준이 필요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자꾸 놓치시고 있으니까 계속 버티기만 하시고, 아, 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항상 시장은 반응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대응만이 살 길이다. 대응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3개월, 1년, 아, 저 37층에 있어요. 살려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밖에 되실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은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보다 앞으로도 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을 더 크게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셨어요. 오늘 시장은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보다 앞으로도 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을 더 크게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흔들렸거든요. 앞으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계속 조정할 예정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주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려면요, 앞으로도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기준을 만들고 기록하고 반드시 검증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검증되는지 저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트를 플레이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